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성공한 며느리. 그녀의 성공 뒤에는 남편을 배신한 불륜과 회삿돈 횡령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아들을 위해 침묵을 깨고 며느리의 성공 파티에서 모든 죄를 폭로합니다. 복수 끝에 찾아온 아들의 절망. 시어머니는 결국 파멸 대신 용서라는 마지막 선물을 건네는데 과연 이 배신자들의 만찬은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배신자들의 만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영애 씨의 60년 인생은 마치 곰탕과 같았다. 고기에서 우러나온 진액처럼 그녀의 모든 정성과 희생이 가족이라는 가마솥 안에 녹아 있었다. 새벽 5시, 낡은 주방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과 묵직한 곰탕 냄새가 진동했다. 허리가 굽은 그녀의 등은 세월의 무게이자 며느리 지수의 성공을 위한 지렛대였다. 지수는 영애에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 준영의 무능함을 채워줄 희망. 그 자체였다. 영애는 퇴직금 전부와 빌라를 담보로 얻은 대출금을 지수의 사업에 쏟아부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녀의 남은 인생이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끓인다고 했잖아요. 쉰 너는 가서 얼른 세수나 해. 내가 새벽까지 일하는 거 보면 내가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있어야지. 지수는 곰탕을 허겁지겁 먹었다. 그 모습은 영애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성공이 곧 아들의 평화이자 손주들의 미래라고 굳게 믿었다. 곰탕 한 그릇에는 성공하면 이 은혜 갚겠다는 며느리의 맹세와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두 가지가 담겨 있었다. 몇 년 후 지수의 사업은 기적처럼 성장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워졌고 말투는 자신감에 넘쳤지만 그만큼 영애와의 사이에 유리벽이 생긴 듯 했다. 지수는 이제 성공한 CEO였고 영애는 성공한 CEO의 뒷바라지하는 낡은 그림자였다. 어느 날 지수가 건넨 현금 다발은 영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돈의 냄새는 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준영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며느리의 말은 낯선 거리감을 만들었다. 가족 사이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하던 과거는 이미 먼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영애는 지수의 방을 청소하던 중 명품 재킷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을 발견한다. 그것은 곰팡이 핀 양심처럼 느껴졌다. 서울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37만 원이 찍힌 영수증 지방 출장이라고 했던 어제 날짜, 그리고 영수증 뒷면에 급하게 쓰인 보고 싶다와 늘 가던 곳이라는 문구. 영애의 뇌는 며느리의 완벽한 얼굴과 영수증의 잔혹한 증거 사이에서 끔찍한 불협화음을 냈다. 특히 낯선 이름 최민수의 명함과 함께 발견된 이 증거는 영애의 평생 믿어온 가족애라는 성역을 부수는 파편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럴 리가 없다. 내 지수가 내 인생을 바쳐 키운 사업가. 지수가 설마 배신자일 리가 없다. 이 증거는 나를 시험하는 악마의 속삭임일 뿐이다. 영애는 그날 밤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지갑 대신 자신의 낡은 트렌치 코트를 꺼내 입었다. 곰탕을 끓이던 손은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사냥꾼의 손으로 변해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라는 뜨거운 불길에 휩싸였다. 영애는 곧바로 최민수라는 남자를 검색했다. 그가 지수의 사업 파트너라는 사실은 예상했지만 사진 속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지수와 최민수가 악수하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의 손가락에 동일한 디자인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영애가 결혼 기념일에
지수에게 선물했던 아들 준영과 며느리의 커플링과 똑같은 반지였다. 내 헌신이 곰탕처럼 끓여지는 동안 내 며느리는 이미 낯선 남자의 반지를 끼고 있었다. 나는 이제 복수가 아닌 내 아들의 가정을 지키는 일을 시작해야겠어. 배신이 싹튼 곳은 곰탕 냄새 나는 빌라가 아닌 화려한 도시의 중심이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지방 출장이라는 익숙한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영애는 낡은 택시 뒷좌석에 숨어 며느리의 검은 세단 뒤를 그림자처럼 쫓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영애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거칠었다. 지수의 차가 향한 곳은 강남의 고급 부티크 호텔이었다. 영애의 모든 희망이 짓밟힐 절망의 무대였다. 영애는 호텔 입구 맞은편 처마 밑에서 지수와 최민수의 모습을 목격한다. 그들은 우산을 함께 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림막이 아니라 영애와 준영을 가리는 차단막이었다. 최민수가 지수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 영애의 눈앞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며느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여자였다. 지수와 최민수의 대화는 짧고 은밀했다. 나 오늘 누구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냥 당신 여자 할래요. 그 한마디는 영애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지수가 스스로 가족의 울타리를 걷어차는 순간 영애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배신당한 아들의 모습이 영애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영애는 생각했다. 내 아들은 집에서 게임이나 하며 한가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저 여자는 내 곰탕을 먹고 힘을 얻어 내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낯선 남자와 사랑을 속삭인다. 나는 이 비극의 공범자였다. 얼마 후 지수는 호텔 로비에서 아들 준영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지방 휴게소라고 거짓말했다. 그 완벽한 연기에 영애는 치를 떨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는 지수의 능력은 사업 수완만큼이나 뛰어났다. 그날 밤 영애는 잠든 며느리의 방문 앞에서 밤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세상 가장 짠물이었다. 영애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가장 냉철하고 완벽한 복수를 다짐했다. 영애는 다음 날 친구이자 전직 형사인 정숙에게 연락한다. 정숙아,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바닥에 떨어져도 좋으니 저 아이의 모든 것을 조사해줘. 불륜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깨끗한지. 전부 다. 영애는 더 이상 희생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곰탕을 끓이던 그 불에 며느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지수의 파멸이 아닌 아들에게 진실과 가정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영애의 지시는 명확했다. 단순한 불륜 증거를 넘어 지수와 최민수가 사업적으로 어떤 배신을 공모했는지 파헤치는 것. 그녀는 직감했다. 이 불륜은 단지 사랑 노름이 아니라 아들 준영의 몫까지 빼앗으려는 가족을 향한 경제적 쿠데타라는 것을. 영애의 곰탕 인생은 이제 차가운 전략과 증거로 다시 끓기 시작했다. 3년의 세월은 지수의 성공을 확고히 했다. 그녀의 스타일 제의는 패션업계의 거탑이 되었고 영애 가족은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 호화로운 집은 영애에게 금빛 감옥이었다. 영애의 위치는 시어머니가 아닌 무보수 가정부에 가까워졌다. 지수는 화상회의를 하며 영애에게 노골적인 짜증과 무시를 드러냈다. 지수와 영애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간다. 어머니, 제가 손님 오실 때마다 걸레질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이제 가정부 불러서 맡기세요. 내가 내 집 깨끗이 하는데 내 눈치를 봐야 하니
내가 내 가정부니? 지수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성공은 영애의 희생 위에 세워졌지만 그녀는 그 희생을 잊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영애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했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친구 정숙이 건넨 3년치 철저한 비밀 기록이 숨겨져 있었다. 아들 준영은 이제 완전히 무력해졌다. 그는 아내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냉랭한 공기에 질식해가고 있었다. 그는 중재자가 아닌 방관자였다. 영애는 생각했다. 아들아, 내가 평화롭다고 믿는 이 식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내 아내에게 고마운 남편이 아니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불필요한 짐이 되어가고 있다. 영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수와 최민수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불륜을 넘어섰다. 그들은 회사의 지분을 조작하고 아들 준영의 몫까지 빼앗아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승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영애의 복수는 이제 정당방위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영애는 뉴욕 출장을 앞둔 지수에게 낡은 성경책을 건넨다. 먼 길 가는데 심심할 때 읽으라고. 지수는 성경책을 받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성경책 속지에는 영애가 지난 3년간 기록한 모든 증거의 은닉처와 복수의 최종 계획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지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복수의 스위치였다. 영애는 출장길에 오르는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3년간 준비한 최고의 만찬을 떠올렸다. 그것은 며느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을 종결하는 심판의 장이었다. 영애는 생각했다. 지수야,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너의 모든 것은 끝난다. 내 성공을 기념하는 파티는 내가 영원히 기억할 배신자들의 만찬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도록 만들 것이다. 연 회장은 화려한 빛과 가식적인 미소로 가득 찬 거대한 유리궁전이었다. 며느리 박지수의 스타일 J. 창립 5주년 파티. 이곳은 그녀의 성공을 자축하는 무대이자 영애에게는 모든 것을 끝낼 심판의 법정이었다. 지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드레스를 입고 최민수 대표와 나란히 서서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승리자의 초상이었다. 영애는 연회장 구석 가장 어두운 테이블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의 따뜻한 곰탕 대신 테이블에는 차가운 녹차만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난 3년간의 고통, 무시, 그리고 헌신이 이 한 순간을 위해 농축된 듯했다. 지수가 최민수에게 기대어 웃는다. 그들의 대화는 영애에게 들리지는 않았다. 그들의 웃음은 영애에게 비웃음처럼 들렸다. 그들은 영애가 쏟아부은 시간과 돈, 그리고 아들 준영의 미래까지 발판 삼아 이 자리에 섰다. 영애는 테이블 위 지수에게 건넬 예정인 낡은 선물 상자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지수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 영애는 생각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널 끌어내릴 것이다. 내가 내뱉은 모든 거짓말, 내가 누린 모든 영광을 단숨에 부숴주마. 이것이 헌신을 배신한 대가다. 지수가 영애에게 다가와 짧게 대화한다. 어머니, 제발 구석에 계세요. 제 이미지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영애는 그 목소리에서 자신이 이미 가족 구성원이 아닌 처리해야 할 짐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영애는 침묵 대신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지수야. 내가 가장 아름다운 오늘,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공이 과연 내 아들을 배신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맹세할 수 있니? 지수는 일순당황했지만 곧 오만으로 위장했다. 그녀는 영애의 경고를 무시하고
연단으로 향했다. 그때가 바로 영애가 준비한 심판의 시간이었다. 영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한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 단호했다. 영애는 마이크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와 수백 명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이 평범하고 굽은 어깨의 여인은 이제 진실을 쥐고 있는 심판관이었다. 시어머니 영애가 목소리를 높인다. 이 파티는 스타일 J 창립기념 파티가 아닙니다. 이 파티는 불륜과 횡령으로 쌓아올린 두 배신자들의 몰락 선언식입니다. 정적이 연회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 정적을 뚫고 연회장 중앙의 대형 LED 스크린에 영애가 지난 3년간 모았던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수와 최민수의 은밀한 사진, 회사 돈 횡령 증거, 그리고 아들 준영의 지분을 빼앗으려던 배신 계획의 전말.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수와 최민수가 절규한다. 아들 준영은 충격에 쓰러질 듯 비틀거린다. 성공의 여신은 한순간에 치욕의 죄인으로 추락했다. 영애는 쓰러지는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복수의 환희가 아니라 아들의 고통을 보는 어미, 비통함이었다. 복수가 완성되었지만 영애는 승자가 아니었다. 경찰들이 최민수를 연행하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애는 비틀거리는 아들 준영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몰락이라는 복수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아들의 영혼을 파괴했다는 뼈아픈 깨달음. 그녀의 복수는 너무나 완벽했고 너무나 잔인했다. 시어머니 영애는 생각했다. 내가 이룬 것은 며느리의 파멸인가 아니면 내 아들의 영혼 파괴인가?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한 다음 단계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종류의 희생이어야 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집은 차가운 정적에 갇혀 있었다. 지수의 명품들이 사라진 거실은 영애의 마음처럼 텅 비어 황량했다. 스타일 J는 무너졌고 지수와 최민수는 법의 심판을 기다렸다. 영애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아들 준영을 잃었다. 준영은 자신의 방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는 배신당한 남편의 치욕보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존재의 근원까지 흔들렸다. 영애가 끓인 곰탕은 이제 방문 앞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영애는 방문 앞에서 곰탕을 들고 하염없이 준영을 기다린다. 준영은 방문을 열지 않는다. 아들의 고통은 어머니의 복수보다 강했다. 영애는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가 사랑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들은 아내의 배신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아내 없는 삶은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며칠 후 영애는 구치소에서 지수를 만났다. 지수는 수척했지만 눈빛 속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영애에게 울부짖었다.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다는 영애의 단호한 말에 지수는 비로소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이자 처음으로 터져나온 진실의 눈물이었다. 영애는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 합의서 대신 용서의 서류를 준비했다. 남편 준영에게 귀책 사유를 돌리고 모든 재산을 지수에게 양도하는 조건단 양육권은 포기하고 죗값을 온전히 치르는 것이었다. 이 조건은 지수에게 자유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 영애는 생각했다. 복수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파멸이 아닌 용서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아이들에게 책임감 있는 엄마로 기억될 수 있는 기회다. 며칠 후 영애는 아들 준영을 데리고 법원으로 향했다. 준영은 여전히 비참함에 빠져 있었다. 영애는 준영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싸움이 아닌 아들의 상처와 싸워야 하는 어머니의 몫이었다. 영애가 아들 준영의 손을 잡았다. 준영아, 엄마의 복수는 이제 끝났다. 내 아내는 내 아이들에게 배신자가 아닌 책임감 있는 엄마로 기억될 것이다. 엄마는 이제 너와 내 아이들만을 위해 살겠다. 영애는 준영에게 이제 과거의 아픔 대신 미래의 책임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5년은 모든 것을 치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수는 형기를 마치고 조용히 사회로 복귀했고, 영애와 준영은 과거의 화려했던 삶 대신 성실과 평화를 택했다. 그들은 낡은 빌라 근처에 작은 식당을 차렸다. 간판에는 어머니 곰탕이라는 소박한 이름이 걸려 있었다. 준영은 더 이상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과 아내의 배신이라는 고통을 겪으며 단단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거듭났다. 주방의 곰탕 냄새는 이제 배신의 그림자가 아닌 따뜻한 치유와 재기의 상징이었다. 영애는 주방에서 곰탕을 끓이고 준영은 손님들에게 곰탕을 나른다. 영애의 곰탕은 여전히 진했다 하지만 그 맛은 이제 복수심이 아닌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시선은 아들과 손주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식당 문이 열리고 박지수가 들어온다. 그녀는 수수하고 단정한 모습이다. 5년 만의 마주침.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분노는 사라졌고 원망은 희미해졌다. 남은 것은 한때 가족이었던 이들 사이의 깊은 상처와 이해뿐이었다. 영애는 주방에서 지수와 눈이 마주치고 짧은 대화가 오간다. 며느리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건강하시죠? 영애는 말없이 포장된 곰탕을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닌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용서가 담긴 곰탕이었다. 내 잘못은 내가 책임졌어. 이제 됐다. 아이들은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엄마로서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때 말이다. 영애는 지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어머니의 품이었다. 지수는 그 품에서 오랫동안 억눌렀던 회한과 감사를 모두 쏟아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을 얻었다. 지수는 곰탕을 들고 식당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CEO가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한 인간의 뒷모습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었다. 영애는 아들 준영과 손주들이 곰탕을 먹는 모습을 바라봤다. 아픔은 깊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가족애가 싹텄다. 영애가 미소를 짓으며 이야기한다. 준영아, 우리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살자. 우리에게는 이 따뜻한 곰탕처럼 진한 사랑이 남았잖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곰탕 그릇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김처럼 가족의 사랑은 배신과 복수의 세월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났다. 영애의 희생은 결국 가족의 구원으로 마무리되었다.